네, 감사합니다. 네, 안 나오신 분들 위해서 녹화를 좀 하고요. 지금 이제 우리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뭐, 요 말도 맞고요. 근데 이제 오히려 저는 조금 해보면서, 이 말이 조금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이제 모든 영역에서, 내가 컴퓨팅 파워를 사용해서, 작동되는, 구현하는, 어떤 그 프로그램, 웹 앱, 이런 것들까지, 아이디어 이제 구현이죠. 이런 게 모든 영역에서 어, 당연한 게 된다. 당연한 게. 오히려 그게 조금 저는 요새 와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배우면 꼭 좋을 것 같다를 넘어서서 아예 그런 거를 하는 게 기본적인 모든 사람의 실력. 인 거죠. 예. 왜냐하면 그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구현이잖아요. 소프트웨어적 구현이잖아요. 내가 아이디어를 가졌을 때 그걸 소프트웨어적 구현한다. 뭐 예를 들면 내가 뭔가 AI에 대한 그 알고리즘에 대한 아이디어를 막 학생들이 공부를 했다. 그럼 그거를 자기가 직접 구현도 해보는. 예. 그래서 오히려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거를 구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코딩이라는 장벽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 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고 누구나 다 AI를 통해서 그 구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필수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더 잘하는 것은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이제는 이게 그냥 누구나 해야 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뭐 이런 영역으로 곧 아마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튼 뭐 우리가 먼저 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제가 오늘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올해 뭐 한 달 동안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바이브 코딩 뭐 저는 이제 자이너 코딩이라고 내추럴 랭귀지 코딩이라고 조금 더 부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개발자들은 바이브 코딩이라는 단어를 되게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내추럴 랭귀지 코딩이 훨씬 더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코딩을 하는데 자연어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뭐 자바나 이런 것처럼.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왜냐면 그게 이제 단순히 서술이란 단계에서, 처음에는 바이브 코딩은 서술이란 단계에 있었는데, 그냥 우리가 말하듯이, 문장 쓰듯이. 근데, 그것보다는 지금 한 단계 더 나은 것은,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처럼, 이번에 이제 5.2나 제미나이 3.0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저번에 스터디한 것처럼. 완성된 문장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노이즈를 만들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자연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구사가 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이제 코드를 짜는 정확히 문서를 짜면 코드가 되어지는 AI가 대신 컴파일러 역할을 하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지금 있고 그러다 보면 하나의 어떤 코드 파이썬이라는 언어라든지 뭐 그다음에 자바라든지 언어를 누군가가 최고의 어떤 그 프로그래머들이 기존의 어떤 그 프로그래머 언어에서 한계에 부딪혔던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드는 것처럼 오히려 그 개념으로 지금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존의 CS의 컨셉이 다 들어갑니다. 네. 뭐 전역 변수 선언부터 시작해서 로컬 변수, 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2주차에 배웠지만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3주차, 4주차에서 배우는 뭐 TDD라든지 이게 다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뭐 그 외에 다양한 영역들이 뭐 사실 재사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규칙, 룰을 만들고 헌법을 만들고 이런 게 이제 다 들어가거든요. 그걸 이제 대신 그거를 문서로 작동을 시킨다. 뭐 이런 이제 컨셉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이게 하나의 새로운 언어로 간다. 물론 그렇게 안 해도 그냥 말을 해도 AI가 잘하지만 AI를 더 잘 작동시키고 더 큰 프로그래밍을 하고 디버깅을 더 줄이고 뭐 이런 좀 고난도로 가는 어떤 그 방향이라면
이제 어떤 코딩의 어떤 프로그램 하나의 언어로서의 어떤 역할 그 수준까지 이제 펼쳐가는 거고 제가 관심 있는 건 그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데 굉장히 잘 먹힙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우리의 방향을 좀 잡는다라고 보는 거고 너무 운이 어떻게 보면 운이 좋다라고 기회라고 하는 것은 어, 이게 처음 시작됐으니까 이거를 만드는 사람이 하나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기회가 왔다. 왜냐하면 먼저 한 덕분에, 누구보다 먼저 한 덕분에, 이제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향들을 제가 요새는 굉장히 많이 느끼고 여러분들도, 어, 이제 커서 마피아 거를 끝난 다음에는 제가 이제 그 다음 단계도 있지만 제가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의 커서 마피아에서 한 것을 다 하도록 웬만하면 하도록 한 것은 사실은 뭐 제가 그런 부분을 먼저 갈고 닦았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가 그 컨셉을 가지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이제 새로운 개발자, 새로운 언어를 개발한다라는 측면에서 서로 컨센서스를 가지고 그렇게 같이 티키타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거를 일부러 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좀 목표를 가지고 나가시면 저희가 뭐 우리가 그랬잖아요. 한 3년 동안 우리가 LNM을 팠잖아요. 그래서 뭐 거의 LNM은 뭐 상위 탑 1%에 우리가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이브 코딩도 한 2, 3년 파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뭐 제가 녹화를 했으니까 다른 아는 분들도 저기 해야 되니까요. 예. 제가 좀 리뷰를 하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같은 부분인데요. 제가 지금 우리가 2주차를 했지 않습니까? 네, 2주차가 요거거든요. 이제 제가 했던 걸로 2주차죠. 그래서 복잡한 UI, UX 지시하기를 이제 들어가면서 우리 이제 1주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SOT에 의한 바이브 코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개념들을 그 챌린지 1, 2에서 배웠다면 네. 챌린지 3, 4에서는 복잡한 UI와 UX를 작업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게 스테이트, 상태 관리라는 거죠. 물론 이제 두 개가 더 나옵니다. 두 개가 이제 보면 플럭스 그리고 컨텐츠 요 개념인데 요거를 이제 요 개념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세 번째, 네 번째 챌린지를 해본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 세 개는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이 세 개 자체가 스테이트, 상태 관리의 핵심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어, 사실은 1번, 챌린지 1, 2. 그래서 뭐 여기서는 우리가 프로젝트 문서 만들고 유저 플로우 만들고 데이터 플로우나 스키마 만들고 유스 케이스 하고 그래서 이제 구현시키는 이제 요거까지는 사실은 이거는 지금 예를 들면 이거는 이렇게까지 안 해도 자동화가 돼 있습니다. 자동화가. 그게 이제 안티 그래피티라든지 플랜 모드가 있죠. 그 다음에 비주얼 코드에서는 스펙 드라이븐이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사실 AI 스튜디오 이게 기본으로 내재에 대해서 알아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아까 했듯이 그냥 노코드 풀스택 프로그램 같은 경우 도구 같은 경우 러버블 이런 것도 이 작업이 자동화돼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에이전트가 돈다라는 건 다 이게 도는 겁니다. 이거를 플랜 하나로 하든지 혹은 뭐 이거 한 두 개로 나누든지 그거는 이제 아이디 환경에 따라서 다를 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사실 이걸 배우면서 여러분들 그러셨을 거예요. 느낀 게 뭐 이거 그냥 플랜 모드 하면 그게 더 잘 되는데 뭐 이렇게 예. 에이전트의 플랜 모드 돌리고 커서에서 돌리면 그냥 되거든요. 굳이 이렇게 문서를 하는 게 굳이 필요하느냐라고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일부러라도 매뉴얼로 해보게 한 거는 어, 우리가 했던 3, 4주부터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 4주 챌린지 3부터 시작되는 요걸 하려면 결국은 그 작동해서 안 하고
이걸 1, 2주 했던 거를 지금 에이전트 자동으로 했던 것을 매뉴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위에다 쌓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작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요 앞에 부분 챌린지 1, 2에서 했던 내용들은 가능하면 조금 더 AI 스튜디오 빌더나 이런 데서 목업에서 굉장히 좀 쉽게 혹은 뭐 챗봇을 만들거나 혹은 뭐 안티그래피티나 이런 에이전트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좀 대체하는 그런 어떤 지금 방법을 되게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시도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안에서 그렇게 돌아간다라는 건. 네. 그래야 앞에서 얘가 뭐가 돌아가고 그다음에 뭘 얹어야 앞에 것과 충돌이 안 나는지 뭐 이런 부분들. 예. 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컨셉을 잡고 또 대화를 하고 실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고요. 이제 3, 4주 챌린지 3, 4를 들으면 아까 이 상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챌린지 5, 6에 들어가면 외부 서비스 연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인증부터 시작해서 외부의 API를 가져오는 거 전부 다 AI API를 가져오거나 A2A를 붙이거나 뭐 이런 건 전부 다 외부 연동입니다. 뭐 네이버에 지도를 붙이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러면 그거 사실 가장 많은 이제 디버깅에 문제가 생기는 게 다 이 외부 연동입니다. 그래서 외부 연동을 하지 않는 거는 거의 지금 구글 AI 스튜디오는 에러가 나질 않아요. 디버깅 작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했듯이 노코드 툴 같은 경우가 왜 디버깅 에러가 없느냐? 걔네들은 그걸 아예 내장 탑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 디버깅이 날 수가 없죠. 안 에러가 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슈퍼베이스도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아마 그게 1,000명까지는 아마 무료일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밑에 정도는 사실 슈퍼베이스를 쓰는데 그거의 단점은 그 적은 소수의 사람인 경우에는 무료로 쓸 수 있지만 그게 아마 1,000명을 넘어가면 보통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제이커브를 그린다라고 보통 개발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가격이 사용료가 제이커브를 그려요. 네, 제이커브를. 네, 그래서 어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옮겨가야 됩니다. 다른 데로.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외부 연동에 대한 실력이 없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 옮겨서 최대한 낮추더라도 어제 아까 제가 교육 학교에서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 그 많이 쓰는 어떤 그 학습용 사스를 하는 분의 그 본인 서비스 소개를 들으니까 대략 한 2만 5천 명 정도 사용자가 있고 동시 접속이 뭐 한 몇백 명 에서 한 뭐 1, 2천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이제 교사와 학생이 쓰니까 그런 정도의 트래픽이 발생했을 때 자기가 최대한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가격이 안 나오게 해도 월간 비용이 한 500만 원 든답니다. 본인은 그걸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는 거고요. 네. 슈퍼베이스 못 씁니다. 제이컵으로 확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서비스라면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러버블이나 이런 걸로 만드는 거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슈퍼베이스도 안 되고. 그러면 계속 옮겨가야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 외부 연동 기술이 필요한 거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5주차, 6주차 배울 거고요. 네, 연동하는. 그리고 여기서 에러가 많이 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배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네, 솔리드 원칙이라든지 그다음에 TDD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그리고 아예 레포믹스 기술이라든지 하네스 기술이라든지 E2E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아예 수파베이스를 쓰지 않고 맨땅에서 모든 테크 스택을 완전한 자유도에서 조합해서 만드는 기술까지가 7, 8주 차입니다. 요 정도를 해야 이제 제가 해보니까 요 정도 해야 이제 그다음부터는 우리들끼리 컨버세이션이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예, 용어들이나 그리고 CS를 얻는다라는 게 뭐고 CS의 A라는 기술을
예를 들면 이제 함수용 코딩이 나오는데 그걸 여기다 얻는 거 뭐 이런 게 이제 이런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실험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요 부분들을 8주 8개 챌린지를 제가 의무적으로 풀이를 따라 해도 풀이를 따라 하더라도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리고 요 정도 급으로 가면 완전히 다른 형태의 바이브 코딩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노코드 바이브 코드 툴은 그냥 초등학생들 놀이입니다. 놀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죠. 옛날 우리가 이제 원래 코딩이 있는데 초등학생 학생들한테 코딩에 대해 원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 가르쳤던 코딩 툴이 있습니다. 예. 스크래치인가요? 네, 이렇게 블럭처럼 붙여가지고 예. 코드를 이렇게 막 다 일일이 치지 않고 네. 그게 이제 아주 입문용인데요. 노코드 툴은 그 정도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가 있는 거를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그게 너무 바이브 코딩이 그런 쪽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또 풀스택도 다 해주니까 나는 풀스택을 딸깍으로 다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 잘못된 착각에 빠져 있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 언제든지 구별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조금 더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뭐 개발자용 바이브 코딩 혹은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연어 코딩 그래서 내추럴 랭귀지 코딩이라고 아예 이름을 좀 별도로 분리를 해서 조금 두 개의 전선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개념의 차이가 좀 있으니까 프레임의 차이가. 그래서 내추럴 랭귀지 코딩을 제가 좀 다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8개의 그 챌린지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UI 쪽에 디자인 쪽에 여러분들 한 1, 2주 정도 해서 최고의 전문가들의 디자인 그런 쪽을 좀 공부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제가 저와 함께 제가 구축한 자연어 코딩 기술 10단계 이거로 들어와서 또 그다음 스터디를 갈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AI 스튜디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배운 8가지의 챌린지라든지 또 그 외의 것을 전부 다 믹서해서 그걸 어떻게 연동해서 쓸 수 있느냐. 연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뭐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자이너 코딩의 제가 생각한 가장 큰 원칙은 문서가 코드다. 그리고 문서로 AI를 제어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제가 계속해서 하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 제가 지금 느끼는 건 뭐냐면 꼭 디지털 트윈 같아요. 그러니까 문서가 있고 코드가 1대1로 완벽하게 디지털 트윈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 현실 세계를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그대로 복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시뮬레이션을 다 해서 현실 세계에 적용하는. 그러려면 이제 디지털로 만든 가상의 세계가 현실 세계와 모든 면에서 정확하게 이그제클리하게 똑같이 만드는 거. 네,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게 하기 위해서 뭐 월드 모델도 적용이 되고 막 하는 건데 그런 것처럼 문서가 단순히 그냥 처음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먹이는 거. 뭐 지금은 PRD를 쓰는 조차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마치 마중물처럼 그러니까 스파크 딱 걸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쭉 가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인데 그런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문서를 가지고 코드를 짜고 코드를 짠 거를 가지고 다시 문서를 업데이트하고 그 문서를 가지고 다시 코드를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두 개가 계속 문서 작업을 끝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예. 그러면서 최초의 문서가 뒤에 가면 완벽히 코드가 레거시 프로그램을 할 때 그 레거시 코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문서를 동일하게 완성시키는 것처럼 그래서 그 문서 자체로 개발자가 바뀌어도 커뮤니케이션이 다 되고 이 코드가 어떤 형태인지 어떻게 구축돼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것처럼 하는 그 효과가 결국은 동일하게 나더라고요. 근데 레거시 프로그래머들은 프로그램을 짜고 그걸 가지고 문서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문서를 만들고 코드가 짜지는 그것만 달라지는 그런 어떤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문서와 코드가 디지털 트윈처럼 움직이더라. 근데 이제 저만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그 바이브 코딩을 그거 이제 커스텀 마피아 끝나고 우리 이제 클럽 멤버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거기서 느끼는 게 역시 레벨이 어느 정도 기초가 받쳐줘야 서로 토론이 돼요.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데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모여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실험했던 것들을 이제 계속 우리가 서로 토론을 하고 거기서 스터디를 해서 올리는데 제가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내니까 그분들도 깜짝 놀라고 아, 그게 맞다. 그 방향이 좋다. 그 방향이 맞는 것 같다. 왜냐면 거기에는 개발자들도 들어와 있고 다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 그분들도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 이게 바이브 코딩이 결국은 깊이로 들어가다 보면 처음에는 신기한 거에서 뭐 작은 걸 할 수 있다 뭐 주니어의 일부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 이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시니어 정도의 진짜 이거 자체를 가지고만 개발한다라는 측면으로 포커스를 두고 가는 분들을 보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연어 코딩이라고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AI를 오케스트레이팅을 합니다. 한 AI를 안 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늘 강조했던 것처럼 각 AI의 최고의 장점들만 묶어서 배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서 짜는 거는 코덱스가 잘하니까 코덱스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컨텍스트 토큰이 큰 거는 예전에는 클로드에서 하다가 제미나이 3.0이 100만 토큰을 주니까 그거를 메인 그 주도하는 에이전트로 쓰고 서브 에이전트를 클로드로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다음에 안티그래피티의 에이전트의 특성이 있거든요. 안티그래피티 에이전트는 내가 사용자 계속 쓰면 내가 하는 일을 얘가 학습을 해요. 학습을 해서 학습을 해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할 때는 반복적인 에러가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또 뭐 이렇게 수정을 하는 뭐 그런 어떤 특성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제가 어제도 실험을 해서 제가 샘플 올려드렸는데 예, 안티그래피티 에이전트에서 클로드 그러니까 CLI 창을 클로드 CLI 창을 불러서 얘가 걔한테 클로드한테 예전에는 그거 쓰다가 클로드 에이전트로 놓으면 터미널 열어서 클로드를 다시 불러가지고 거기서 일부 작업을 하고 다시 넘어갔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안티그래비티 에이전트 뭐 다른 에이전트 마찬가지라고 봐요. 거기서 아예 얘가 클로드 터미널 열어서 클로드를 자기가 스스로 불러서 자기가 임무를 부여하고 걔가 짠 내용을 보고 얘가 안티그래피티가 그거를 검사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최종으로 고치고. 그러니까 이 터미널 창을 넘어가서 그 작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 새로 또 발견한 그 노하우가 있는데 그거는 바이브 코딩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전부 다 이 CS 쪽에 있었던 겁니다. 터미널 창에서 터미널을 멀티로 우리가 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각각 예를 들면 클로드를 다 떼어놓고 그 클로드가 하나는 프로그램을 짜고 하나는 검사하고 이걸 동시에 서로가 대화를 하면서 작업을 하게 하는 예, 뭐 그런 어떤 기술들이 과거에 있었는데 그거를 바이브 코딩에 응용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에이전트끼리 쭉 상호 연동을 막 시켜가지고 A2A 효과를 내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기술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최대한 빨리 인사이트를 얻어서 저도 이제 적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단순한 게 아니고 내추럴 랭귀지 코딩이 가까워진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예.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뉴 개발자가 되는 거고요. 개발 에이전트들도 만들 수가 있고, 네, ATA를 바이브 코딩에 저도 응용할 생각입니다. ATA를 만들어서 오팔이나 혹은 다른 데 만들어서 혹은 랭그래프나 이런 것도 다 연동을 시켜서 이제 작동을 시키는. 그래서 제가 요새 또 한 단계 느낀 거는 자연어 코딩 실력은 단순하게 코드만 구현하는 게 아니고요. AI 기술 전반에 대한 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쉽게 응용하고 컨셉을 잡고 실험을 아이디어를 한 거는 우리가 3년 동안 LLM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극한에 밀어붙여서 우리가 실험을 했었잖아요. 그 아이디어를 지금 제가 계속 차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브 코딩을 이제 가르친다라고 했어. 우리가 바이브 코딩 부트캠프도 할 건데 그 부트캠프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8개의 챌린지 이게 전부가 아니고 결국은 AI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바이브 코딩의 부트캠프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AI에 대한 실력이 높을수록 바이브 코딩을 잘하게 되는 거다. AI 모델을 잘 활용할수록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자이너 코딩의 실력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부터 A2A, AI 알고리즘 이해를 망라한다. 예, 라는 거죠.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술도 되게 중요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문서 작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문서 자체에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들어가서 문서가 잘 꾸며져야 되는 거고 동시에 그것에 AI한테 명령을 내리는 것도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담아서 바이브 코딩에 대한 혹은 자연어 코딩에 대해서 단계를 5단계로 나눴어요. 예. 그래서 워밍업 자연어 코딩은 러버블이나 뭐 레플리처럼 퀵 스타트, 그러니까 스타트 앤 임플리멘트가 패스트하게 되는 단계고요. 그래서 노코딩 툴을 사용해서 풀스택 개발을 그냥 맛보는 거죠. 그래서 get start fast, intend to implementation at light speed. 요게 이제 워밍업 자연어 코딩의 어떤 그 영역에 대한 설명이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인데 개발자용 입문용 자연어 코딩 단계가 두 번째인데요. 초급의 자유도 단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프롬프트 중심의 UI와 UX를 작업을 하고요. 점진적 개선 방식을 쓰고 여기서부터 스펙, 다큐멘트 드라이븐, 바이브 코딩, 자이너 코딩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나누면 AI 스튜디오 빌더에서 작업을 하고요. 네. 여기에서 스펙 드라이븐, 바이브 코딩에 대한 접목을 기술을 여기다 접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백지 상태에서 프롬 스크래치 단계에서 시작을 할 수도 있고, from 샘플 코드 단계에서 시작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from 오픈 소스 앱을 단계로 시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입문 자연어 코딩이라고 제가 일단 쪼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초급 자연어 코딩인데 역시 자유도는 초급 단계고, 근데 여기서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앞에서 했던 거에다가 스택으로 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되면 요 두 개가 이미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단계는 어 입문용 자연어 코딩 단계에서 했던 것에 플러스 리그레션 테스팅 여기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AI 스튜디오 빌더에서 목업을 하고 AI 스튜디오 빌더에서 외부 연동을 여기서 이제 하고요. 그리고 리그레션 테스팅을 여기다 적용하는 거죠. 리그레스 테스팅은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초급 자연어 코딩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중급에 올라가면 이제 자유도가 중급 정도가 되죠. 함수형 바이브 코딩이라든지 TDD를 등 다양한 CS 적용 단계가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 5, 6, 7, 8번의 챌린지에서 배우는 게 여기 들어갑니다. 네, 그다음에 프롬프트 드라이븐 리스타트 개념을 놓고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기법이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AI 스튜디오에서 제가 이제 작업하는 것은 AI 스튜디오 빌드에서 목업을 하고 이거를 코드를 가지고 와서 ID 환경에서 셋업을 하고 그것을 다시 재현하고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프롬프트 드라이븐 리스타트 방식의 코딩을 하고 여기에 실제로 이제 외부 연동을 하고 사스가 아니라 아스라고 요새는 합니다. 예. 아스는 AI를 붙인다. 그래서 AI as a service. 그래서 요새는 사스보다는 아스라는 용어가 지금 신조어로 나오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AI를 붙이는 거니까 AI를 붙인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구글 제미나이에서 어, 그, 그 제미나이 3.0을 붙이는 거 포함해서 오팔 A2A를 붙인다든지 에이전트를 붙인다든지 혹은 외부에 그 랭그래프라든지 뭐 이런 걸 붙인다든지 혹은 엠파렌을 붙인다든지 이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죠. AI가 돌아가는 구동 자체를 그런 것까지 붙이는 그 기술이 이제 중급이고요. 커서 마피아의 8개의 챌린지는 AI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AI를 연동하는 게. 근데 이제 제가 AI 연동하는 부분들을 이제 제가 만들어서 붙였고요. 예. 이게 이제 프롬프트 드라이븐 리스타트는 뭔지 제가 써놨으니까 자료를 정리해놨으니 여러분 보시고요. 이게 중급이고 마지막 고급이 최고의 자유도 단계입니다. 그래서 테크 스펙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여러분 8주차 아예 슈퍼 넥스트를 쓰지 않고 맨 땅에서 하는 그걸 기본으로 하고요. 물론 이제 앞에서 했던 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리그레션 이거 그다음에 요 단계 다 들어가고 여기에다가 최고 난이도의 UI UX 디자인.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8개 챌린지 끝난 다음에 제가 서울대 산업 디자인 전공했던 분이 정말 프로페셔널한 전문가
그쪽의 디자인 전문가들이 바이브 코딩으로 디자인을 입히는 그 기술이 여기 탑재됩니다. 그다음에 CI, CD 세팅, 그다음에 토큰 옵티마이징, 그다음에 나노 서비스 기반 바이브 코딩, 그리고 그리고 다큐멘트 드라이븐 방식의 완벽 추구까지가 이제 여기 들어가죠. 이런 모든 것들 다 기술을 여기다 집어 넣는 단계가 이제 고급형 자연어 코딩 단계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이 마지막 단계를 다양한 측면에서 지금 테스트하는 중입니다. 아마 1개월 안에 여러분들이 아마 8번까지 앞으로 4개 남은 이제 하나씩 하면 4주죠. 요게 끝날 쯤 되면 제가 이게 완벽하게 세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렇게 5단계로 그러니까 저희 트리니티 포럼에서는 우리가 갖는 바이브 코딩의 기술은 이게 이제 그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바이브 코딩 우리 트리니티 포럼의 기술입니다. 5단계로 나눠서 제가 우리 강사들한테 가르쳐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제가 오늘 우리 2주차 했던 3, 챌린지 3, 4와 관련해서 제가 좀 여기 안 있고요. 그게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요 정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되실 건데 음, TDD고 네, 유스 케이스고 유스 케이스 다음에 상태 관리죠. 우리가 지금 상태 관리를 하잖아요. 여기 이제 반드시 해야 될 필수 단계인데 네, UI, UX를 제어하는 기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상태 관리, 플럭스, 컨텍스트 개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 자료는 제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 해보시고요. 어, 여기 제가 쭉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어, 자 보시면 네, 네. 뭐 이거는 제가 다 오늘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보시고요. 네, 요게 중요합니다. 이제 요 CS 개념이 들어오면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AI는 왜 상태 관리를 인간이 직접 작업을 해야 되느냐? 네. AI는 기억을 저장하는 코드를 만들 수 있지만, 그러면 이게 화면 구성, 컴포넌트 분해, 스타일 적용, 어, CRUD, 크루드 뼈대 생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구글 AI 스튜디오를 하면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일반적으로 프론트엔드. 근데 얘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만들어 놓고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왜 기억하는지는 얘가 결정을 못해요. 그 결정을 인간이 해야 돼.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어, 세 번째, 네 번째 챌린지에서 상태 관리에 대해서 했던 겁니다. 네. 결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지가 비슷한 걸 만들거나 안 해버리거나 자기 맘대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기서 에러가 많이 납니다. 음. 이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간이 내가 원하는 걸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굉장히 개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AI가 자주 망치는 게 상태 경계, 파생 중복 상태 제거, 비동기 레이스 처리, 어떤 이벤트가 상태를 바꾸는지 일관성 이거를 AI가 자주 망쳐요. 그래서 이걸 하나를 고치면 계속 다른 게 틀려지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만나는 스파게티 코드가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벌써 상태에서부터 AI를 가지고 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I는 코드를 만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음 같은 것을 책임지지 못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거죠. AI가 상태 관리를 한다고 얘가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얘가 컴포넌트를 만들었으니까 상태 관리도 하겠지. 그리고 실제로 보면 그렇게 비슷한 코드를 짭니다. 그런데 얘가 그거를 못해요. 여기도 보죠. AI는 상태 비슷한 코드를 짜는 거지 상태 관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얘가 상태 관리를 못한다. 그리고 혹은 하는 것처럼 한다. 그리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여러분이 상태 관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깊게 설명 안 드립니다. 그거를 인간이 문서로 정확하게 제어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얘가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중에 어떤 버튼을 눌렀는데 버튼이 작동을 안 한다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작동을 안 한다든지
에러가 나버린다든지 뭐 이런 게 이제 어, 그 만들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 상태 관리부터 들어가면 이게 이제 코드가 연결이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표면적인 부분을 나중에 에러가 났을 때 그걸 고쳐라 그러면 다른 데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걸 이제 표면 증상 에러 디버깅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그게 코드가 다 꼬여버려요. 자기가 상태를 또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면 이제 관리 불가능한 게 되고 작은 프로그램이라면 그냥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 버리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스를 했다. 사스를 했는데 여러분이 뭐 몇백 명, 몇천 명이 이제 그 운영 중이다. 그러면 이제 곤란합니다. 이거 이제 고치면. 하나 고치면 시스템 다운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런 기술을 내가 문서로서 제어하지 못하면 이제는 상업용 서비스는 런칭하는데도 어렵고 런칭해서 사용자 요구가 들어와서 그것을 고쳐야 될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점 이게 이제 왜 나왔냐면 처음에 그냥 뭐 테트리스 만들고 웹 브라우저 캐시를 쓰고 그냥 웹에서 그냥 외부 연동 없이 뭐 외부 DB 없이 그냥 웹 브라우저에 메모리 캐시를 쓰면서 돌아가는 뭐 이런 걸 하고 야 이게 바이브 코딩으로도 되는 거야라고 막 사람들이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막 재미삼아 막 열광하고 거기에 일반인들이 막 열광하는 단계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안 했어요. 왜? 이런 거는 처음에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모델이 좋아지고 그 기능들이 사람들이 이것도 되네 이것도 되네 하면서 개발자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기능들을 그 컨셉을 가져오면 못했 할 수 없었다는 것이 된다라는 게 열리면서 지금 그런 상태예요. 네. 그러면서 결국은 바이브 코딩의 경계가 꽤 넓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저만 하겠습니까? 실제로는 정말로 프로그래머들 중에서 여기에 이 바이브 코딩에 쉽게 해서 자연어 코딩에 진심인 분들이 있어요. 예. 그분들이 이걸 아이디어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또 하고. 그리고 모델의 엔진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럼 모델의 엔진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얘가 그런 작업을 문서 작업을 정확하게 제가 보니까 다른 건 아니에요. 문서에 써 있는 것을 정확하게 잘 구현하는 능력이에요. 마치 우리가 LLM에서 LLM 시절에 내가 자연어로 명령을 내리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하면 걔가 정확하게 이해해서 출력을 가져오는 그 성능이 지금 좋아지는 거잖아요. 할루시네이션은 줄어들고 얘가 에러는 코드 쪽에서는 에러가 할루시네이션이거든요. 네. 그런 거를 계속 줄이잖아요. 이번에 오픈 AI의 5.2는 챗GPT 5.2는 가장 중요한 게 할루시네이션을 현저히 떨어뜨린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발전하면 똑같이 코딩 쪽에서 똑같이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오픈 AI가 멀티모달에서는 제미나이를 못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오늘 김세환 교수님도 올렸는데 똑같이 넣고 이미지 만드는 건 아직도 떨어져요. 그런데 이번에 오픈 AI의 챗GPT 5.2가 제미나이 3.0을 뛰어넘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그게 할루시네이션, LLM 쪽에 그거고 또 하나는 코딩이에요. 그래서 코덱스 5.2 맥스가 제미나이 3.0보다 또 코드를 또 잘 짜요. 더. 벤치마킹 점수에서. 뭐 이제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두 개가 저는 추론 능력이 연결돼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좋아진다. 그럼 그 엔진이 좋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더 문서를 잘 이해하고 더 잘 짜게 되고 그리고 CS 개념이 들어오면 과거에 못했던 그런 어떤 코딩 영역도 바이브 코딩 영역으로 들어오겠죠. 저는 이게 계속 발전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왜 이게 발전하냐면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LNM 쉽게 해서 우리처럼 그냥 LNM을 그 인문사회학적으로 뭐 쓰고 뭐 이런 데는 유료 사용자가 적어요. 진짜 유료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느는 게 코딩 쪽이에요. 그래서 챗GPT도 5, 5, 챗GPT 5부터 코딩 쪽에다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모든 엔진의 최고의 엔진의 성능은 코딩 쪽에다 붙인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그게 수요가 굉장히 크고 그게 자기네들도 선순환을 일으키죠.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들이 한 뭐 7, 80%는 구글 엔지니어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영상을 봤는데 구글 안티그래피티를 만든 사람이 개발자가 나와가지고 대담을 하는 거 제가
드렸죠. 한번 보셨나요? 그거 한번 꼭 보십시오.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많은 사람이 묻는 거예요. 도대체 안티그래피티 혹은 이 바이브 코딩 툴을 가지고 이 아이디 툴을 가지고 어디까지 짤 수 있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딱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우리 구글 안에 개발자들이 프로그램을 짜는데 뭐 7, 80%인가요? 상당 부분을 그걸로 쓴다. 그런데 그러면 어느 규모까지 가능하느냐? 우리 구글의 서비스가 현존하는 서비스 중에 가장 서비스의 규모가 클 거다. 거기에 우리가 안티그래피티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한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는 바이브 코딩에서도 앞으로의 전망이 저는 뭐 1년, 2, 3년 안에 거의 모든 서비스를 바이브 코딩 뭐 우리로 하면 자이노 코딩으로 전부 다 가능한 시대가 분명히 온다. 지금은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LN을 봤듯이 지금은 안 된다고 하지만 내일 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대표님 얘기하셨을 때 제가 첨언을 드린 게 결국 이 정도가 되면 문서로 자연어로 코딩을 하게 되면 이제는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가지고 모든 영역에서 내가 구상한 것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는 실제의 서비스로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다 갖기 때문에 거기까지 모두 다 가지 않을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플럭스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우리가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지라는 부분에서 혹은 우리가 좀 더 복잡한 걸 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어, 지금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제가 만들고 있는 제대로 된 자이노 코딩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거는 현재 어느 정도 우리 안에서는 한 5가지 정도로 나눠 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끌어올려 드리는 거 이게 제가 목표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어, 내년 상반기 아무리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하고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하시면 여기까지 다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년 초부터는 우리가 그 포럼 전체에 바이브 코딩을 지난주부터 제가 가르쳤잖아요. 네, 그래서 1월부터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다 안 가더라도 요 단계를 미리 가르치면 되거든요. 그분들은 속도가 더 느리니까. 여러분 다 배우고 나면 너무 늦으니까 내년에는 바이브 코딩 훨씬 물살이 거셀 것 같아요. 소비자의 수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부분에서부터 신년에는 우리 트리니티 포럼 다른 멤버들에게도 가르치는 그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제가 팀을 쪼개서 만들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두세 명씩 붙들고 코칭하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로 지금 이제 챌린지 3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이거를 뭐 그냥 다른 데서 할 수 있는데 왜 이 방식을 꼭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이제 의문이 상당히 생겼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 설명을 드렸고 그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수준 그 목표가 어딘지 3, 4주차 챌린지를 하셨으면 제가 지금 설명하면 이제 감이 잡힐 것 같아서 제가 꾹꾹 참고 있다가 오늘 얘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뭐 제가 해보니까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인문학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있어요. 리터러시가. 그래서 어렵지는 않습니다. 반복적이고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고 익숙해지는 게 제가 보니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고급이라도 그다지 어렵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 의식을 가지시고 아마 바이브 코딩도 이 정도 하면 최고 수준이 될 겁니다. 최고 수준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그 회고 데이로 해드린 건 요 정도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그다음에 제가 그 패들렛 만들어 놨죠? 그 패들렛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번 볼까요? 네. 지금 패들렛 얼마나 잘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자이로 코딩 패들렛을 만들어 놨죠? 예,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많냐? 이렇게 생각되시겠죠? 예. 왜 이렇게 많냐? 도대체. 예. 요게 이렇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네. 제가 요것과 쌍을 맞춰놔서 네, 패들렛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패들렛도 중간중간 필요한 거 사용하시고요. 나중에 우리가 바이브 코딩 부트캠프를 저는 이제 부트캠프를 이제 할 생각이거든요. 네. 부트캠프를 충분히 해도 될 것 같아서 수요도 굉장히 크고 지금 99만 원짜리를 런칭을 지금 내년 신년도부터 하려고 합니다. 네, 그 수요도 굉장히 크고 그러면은 이제 다양한 어떤 그 기술을 가르치는 데 필요해서 그런 부분에서 네, 또 그 필요할 것 같고요. 뭐 부트캠프는 꼭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배우면 여러분들도 각자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런 강사가 어디 있습니까? 제 돈 주고 수백만 원 들어가지고 제가 배워가지고 부트캠프 저 혼자 그냥 독식해도 되는데 예, 나눠서 레벨별로 강사를 끌고 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거 다 그냥 공짜로 줄 테니까 배워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부트캠프 하셔라. 네, 제가 보니까 제가 자선 사업가입니다. 근데 뭐 저는 이게 뭐 제 메인이 아니니까 저는 목표가 하나예요. 예, 저는 제가 하는 AI 시스템을 AI 예측 시스템을 AI로 전면적으로 다 바꾸는 게 목표고 저는 그걸 위해서 요 기술이 필요해서 저는 스스로 공부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물로 AI를 가르치는 기술이 예,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뭐 제가 뭐 부트캠프를 하지만 뭐 이걸로 뭐 제가 평생 먹고 살겠습니까? 예, 미래학자가 최윤식 박사가 아시아와 한국을 대표하는 미래학자가 부트캠프에 앉아가지고 그거 가르치고 있으면 그것도 폼 안 나죠. 네, 제가 저를 시동을 걸어드리는 쪽에서만 제가 끝나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또 좋은 또 비즈니스 기회니까 잘 활용하셔서 또 여러분의 또 일용할 양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진희 교수님 들어오셨는데요.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그 녹화 방송 오늘 늦게 오신 분들이나 오늘 못 오신 분들은 녹화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우리 바이브 코딩의 단계라든지 또 이론이라든지 우리가 가는 목표라든지 또 그리고 뭐 지난주차 했던 이론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설명들 뭐 이런 것들을 했으니까 꼭 오늘 거는 꼭 녹화 영상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각자 뭐 좀 그 피드백하고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노 목사님부터. 네, 마이크 켜주십시오. 오케이. 예, 이제 나오겠지. 네, 기대가 되고요. 뭐 다행히 제 상태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차근차근 따라가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해주십시오. 네, 네, 네. 네, 이지연 대표님. 네, 굉장히 재밌게 잘 따라가고요. 이 과정들이 잘 배워서 저도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주십시오. 네, 우리 늦었지만 우리 최진희 목사님 네, 일본 잘 반갑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몸 최진입니다. 좀 괜찮아졌습니까? 아우, 몸이 이게 아직도 회복이 안 돼가지고요. 아유. 예, 그날 목요일 날 강의가 너무 빡셌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 우리가 늙었다는 거야. 회복이 예, 느려. 요즘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 감기 독감 걸리시면 최소 2주 이상입니다. 네, 우리 최진희 예, 목사님 다시 코로나 또 걸리셔가지고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아우, 선교까지 갔다 죽겠습니다. 오시고. 아무튼, 뒤늦게 들어왔지만 앞으로, 네, 기대가 큽니다. 저도. 네, 이렇게 배워서 네네. 남 줘야죠. 네. 그럼요. 네. 우리 그렇게 최 해주죠. 박사님께 기대가 큽니다. 제가 공부해서 여러분 다 주고 저는 제일 하겠습니다. 네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서 목사님. 네, 저도 뭐, 지난주, 지지난주, 뭐, 이렇게 몇 지역을 돌면서, 그, 하여튼, 사스 론칭하고 그래갖고, 입술이 좀 많이 터지고 지금 몸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저기 우리 석영 목사님이 사스 하나 런칭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네, 영상 뭐, 이제, 지난번에 했던 거 오픈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는 뭐, 네, 반응은 있는데, 구독 결제는 좀 적은 것 같아요. 어떻게 구독 결제 누가 끊었습니까?
아직 안 끊었어요. 아, 머리 못 맘만 보고. 올렸군요. 아유. 예, 그래서 이게 또 헛고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이, 뭐 세상에 헛고생은 없습니다. 그것도 경험이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네, 뭐 이리저리 뭐 그러고 있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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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뭐 혹시 네. 뭐 그 서비스의 구체적인 기능은 설명 안 하셔도 되니까 하면서 좀 뭐 에피소드나 혹은 뭐 그 개발 과정에서 부딪혔던 뭐 어려움이나 극복한 뭐 방법이나 이런 거 좀 그런 부분 좀 그 쉐어가 가능하세요? 아, 편하게. 음. 뭐가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어서, 뭐, 그냥 편하게 설명해 일단은 주십시오. 네. 제 프로그램 상태가, 아까 얘기한 상태 설계가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상한 것보다 이제 나중에 가니까 기능을 계속 추가하다 보니까 상태 설계가 굉장히 복잡해졌다. 그리고 문서에 나타나지 않는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럴 거예요. 네네, 뭐, 그래서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 다루기 힘든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좀 개선해 가려고 노력 중인데, 아무튼 뭐 그런 이제 설계 자체가 굉장히 더 중요해지고 있구나라는 陳박사님 얘기대로 이제 그런 거를 좀 경험했고요. 음, 여전히 뭐 연동과 이런 것들은 저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맞아요. 이게 저도 연동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네네 AI가 생각보다 잘 못해요. 그래서 맞아요. 되게 고생을 많이 했고 디버깅 하는데 좀 많이 했고 또 하나 클럭을 사용하면 프로덕션 모드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처음 음,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 론칭 하자마자 에러가 나는 바람에 그 부분을 처음 론칭을 안 해봤어서 그런 거죠. 론칭하고 그래서 슈퍼베이스로 다 밤을 새워서 옮겼어요. 진짜 날밤 새고 처음에 제가 50대 넘어서 날밤 샌 거 처음인데 날밤 몸살 새면서 나셨겠네. 다 디버깅하고 이제 제주도 가느냐고 할 수 없이 론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경험했고 하여튼 그 디벨로핑 모드만 아니라 프로덕션 모드에서도 굉장히 맞아요. 그게 있고 뭐 제가 메일도 보내놨는데 그냥 단순하게 뭘 안 해서 그렇다만 얘기하고 자세한 가이드가 없어요. 굉장히 음, 불친절하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수파베이스로 통합해서 계속 개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도 좀 그래요. 듭니다. 네. 네, 요런 게 또 우리에게 필요한 또 노하우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죠. 네. 예. 그 굳이 그렇게 결제는 복잡하게 뭘로 하셨어요? 결제는 레몬 스키즈로 했어요. 네. 혹시 그 레몬 스키즈가 수수료를 얼마 떼던가요? 뭐 아직 안 떼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원래 5%? 정관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 한 5%인가 굉장히 음, 세게 떼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그래요. 그러면 네. 뭐 이것저것 띄우면 국내에서 피지사화 하는 것보다 높긴 하지만 뭐 효용성은 있겠네요. 어, 토스랑 하면 좋은 거는 한꺼번에 모든 결제가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쉽게 쓰는 이제 무슨 페이브 종류부터 시작해갖고, 그렇죠. 다 최근 들어오죠. V2 버전에는 전부 다 들어와요. 음, 너무 좋은데, 중요한 건 초기 비용을 납부하라고 그래요. 34만 원인가 그렇죠. 43만 원인가를 납부하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처음엔 부담이죠. 음, 이게 제대로 결제가 안 되면 그것만 날리는 거라 좀 그렇죠. 이게 괜히 또 안 되면 그거 날리는 거죠. 네, 확실할 때 제가 보니까 좀 해보고 이게 예, 좀 많이 결제가 되면 그냥 그쪽으로 연동을 돌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죠. 레몬 그럼 스키즈는 이벤트 발생을 해야 뛰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제가 되어야 그 뒤로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네네. 이제 심사가 좀 걸려요. 레몬 음, 스키즈도 쉽게 심사는 통과되지 주로 않습니다. 뭘로 하던가요? 심사는 뭐 여러 가지 포인트가. 포인트가 영상 찍어야 돼요. 그 영상이라는 건 어떤 영상이죠? 사스에 대한 영상을 잘 찍어야 돼요. 소개 영상. 네, 잘 그렇군요. 찍어서 예. 그러니까 어차피 찍긴 찍어야 되니까 그렇죠. 어차피 그건 찍어야 되니까. 네, 그거인데 뭐 그것도 있고 하여튼 정보를 많이 내라 그래요. 그래서 음, 만약 사스를 하신다고 하면 그 기간을 좀 잡으셔야 돼요. 단박 안 돼요. 준비 기간을.
하루 이틀이 안 됩니다, 그게. 그렇군요. 며칠 정도 네네네. 걸리셨어요? 송 목사님은? 한 일주일 걸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날짜를 잡고 하셔야 네. 당황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다 그래요. 쉬운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어, 제가 또 하나 전문가는. 저기 한 거는 국내 폐지사 같은 경우에는 토스페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국내 법이 금융 투자 쪽에 뭔가 정보를 올린다 그러면 수수료가 더 높아지고 어떨 때는 안 해주기도 하고 유사 자문업을 올려야 되기도 하고 네, 그 거부도 어, 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 보험도 들어야 된대요. 아, 너무 네. 복잡하네요. 네, 그래서 그 비용이라면 차라리 레몬 스키즈가 낫다. 요새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왜냐면 사실 돈을 제대로 잘 납부하는 거는 교육하고 사실은 금융 투자 쪽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거밖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국내보다는 레몬 스키즈를 한다. 뭐 이런 이제 없어요.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해본 결과 그냥 레몬 스키트가 가장 편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도 관리하기. 참조하시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도 지금 실험 중인데, 그 외부 연동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최신 문서와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얘가 구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SDK부터. 근데 이제 네, 그게 우리가 지금 여러분 외부 연동이 아마 이제 챌린지, 다음 챌린지부터 나오는데 거기는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문서를 쫙 가져다가 물론 그것도 이제 도움이 돼요. 그 방식. 그래서 문서를 가져다가 코딩을 매기는데 오히려 그러면서 정확하게 코드가 또 틀리면 안 되거든요. 얘가 랜덤하게 돌리니까. 그럴 때는 요새는 개발자들이 추세가 어디냐면 아예 스킬을 만듭니다. 스킬을 만들어서 음, 거기다 스키마를 그냥 그, 때려 박아 넣어서 아, 그걸 그대로 맞아, 맞아. 연동시키면 에러가 안 나죠. 확률적 아, 에러를 줄여버리는 거죠. 그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네. 그래서 요새는 개발자들도 그쪽으로 가고 저도 그걸 지금 실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이제 문서 드라이브는 할 때 문서를 제가 해보니까 제가 그것도 이제 발견한 건데 코드 베이스가 그러니까 그냥 코드 짜는 거하고 똑같아요. 얘가 문서를 AI는 기본적으로 그 문서에 있는 자연어를 그대로 전부 다 코드로 구현하려고 하는 관성적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 문서에 설명구가 들어가면 그 설명을 구현하려고 해요. 그래서 음, 문서도 주석과 실제 코드를 실행할 프롬프트와 구별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음, 에러율이 좀 더 줄거나 얘가 AI가 마음대로 짜는 그러니까 마음대로 짤 때는 주로 오버 스택을 하거든요. 오버 맞아요. 엔지니어링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줄여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그 팁으로 여러분들이 문서할 때 한번 사용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실험을 이런 해봐야겠다. 것들이 노하우가 계속 CS 개념에서 들어와서 하면 많이 보완이 되더라고요. 네, 뭐 네, 또 추가로 말씀하실 것. 아, 추가로 할 건 없습니다. 네네.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돼야 되는데 워낙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공짜만 좋아하셔가지고 네, 네,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아무튼 네,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예, 오늘 수고들 많으셨고요. 그러면 이제 이번 주는 제가 우리가 챌린지 5번 하는 거죠. 네, 챌린지 5번에 관한 문서 노션 자료하고 그다음에 풀이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열심히 또 해보시고요. 사실 이제 다섯 번째 챌린지부터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꼭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시간을 내셔서 풀이 영상을 보시고 따라 하시더라도 큰 도움이 되니까 한 번은 꼭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꼭 챌린지를 눈팅만 하지 마시고 꼭 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숙제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